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의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신팩인데 이 신팩이 2023년도 당기순이 적자 전환을 했었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신팩에서 밝히기로는 공시에서 이유는 합금철 판매 단가 하락이 제일 큰 이유다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심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팩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레스, 합금철, 롤 등등 제조 판매하는 회사죠.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심팩이 2월 21일 냈었던 실적을 좀 보자면 매출액이 2022년 대비 마이너스 9%,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4%,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합금철 판매 단가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팩이 어떤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전 부분 제품 합계액을 보시면 약 6천억 정도인데 합금철과 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출이 3,100억 정도니까 약 한 50% 정도 넘게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스 부분을 보시면 1,800억이고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사업 부분 여기 두 사업에서 거의 대부분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2022년 대비 비교해 보자면 지금 프레스 부분은 2022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합금철 제품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2년 대비 차이가 많이 크게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실적 공시에도 밝혔듯이 판매 가격 하락인데요. 이 두 제품의 판매 단가 변동을 좀 보시자면은 프레스 부분은 가격이 좀 100원 정도 늘긴 늘었지만 확실히 매출 비중이 큰 망간 합금철 판매 단가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사실 여기를 보시면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 2022년과 거의 비슷한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이 뉴스죠. 철강 필수 원료 망간합금철 10년간 담합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 보시면 DB메탈, 신팩, 동일산업, 해경산업 4개의 업체가 회사마다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배분하기로 담합해서 합의했다는데요. 보시면은 DB메탈이 34.5%, 신팩이 30%, 동일산업이 24.5%, 태경산업이 11%로 담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안정적으로 공급량까지 확보하면서 그런데 이게 걸린 거죠, 지금. 이 담합이 걸리면서 신팩은 약 95억 원어치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과징금에 대해서 손실이 잡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사실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원래 공정위에서는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포스코 같은 대형 철강사들이 최종 계약 가격을 최저 입찰가보다 후려친 작업을 수행했던 거죠. 한마디로 갑질. 공정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존형 단합인 점을 좀 감안을 해서 과징금을 대폭 경감해 줬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잡혀서 적자 전환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죠. 일단 신팩이 합금철로 내수로 이익을 내려면 이런 철강사들의 후려치기 계약 이런 갑질 형태는 좀 사라져야 어느 정도 내수 매출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지속적으로 좀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2023년도부터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12월에 갑작스럽게 상승 추세로 돌아온 모습이 보이죠. 오늘도 10%, 15%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심팩은 사실 정치 관련주로 묶여 있긴 합니다. 바로 이재명 관련주인데요. 심팩의 회장님과 동시에 중견형 회장으로 있는 최진식, 이분이 이재명과 친분설이 좀 있어서 묶이게 된 건데, 아무튼 정치 관련주로 묶이면서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조심을 해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481선을 뚫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물 저항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선이 15일 남은 시점이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에 그 부분 함께 염두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